네, 주점도 반갑습니다. 드레이드 주입니다. 자, 에코프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약간의 상승 만들어주면서 우리가 좀 아쉽지만 약간의 상승으로 보합세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전체적인 추세적인 방향에서는 보합세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뭔가 수급을 이끌어낼 만한 그런 재료가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2차 전지 전반적인 부분에서 ESS가 강하게 좀 떠오르게 됐고, 이 ESS로 인해서 전기차 둔화, 전기차 시장 전체적인 둔화 현상을 메꿀 수 있겠다, 이런 좀 기대감이 형성돼 있었던 거죠. 근데 슬슬 ESS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차트가 너무 더러우니까 좀 정리를 해놓고, 원래라면 전기차가 아주 비싼, 그죠? 결국에는 매출을 많이 만들 수 있는 분야였단 말이야. 배터리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근데 전기차 시장 전반적으로 둔화가 됐다. 이전에 포드사에서 이제 LG 엔솔과 계약을 해지하고, 미국에서도 계약 해지하고,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다 보니까 전기차 시장의 둔화가 좀 눈에 띈다.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부터 뭐 모델 생산에 집중하지 않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집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전기차 시장이 다시 한번 떠오르기 위해선 좀 많은 기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기간 동안 2차 전지 뭐 먹고 사냐? 이게 문제였는데, 지금 ESS, 결국 이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가 불가피하다. 왜? 원전을 짓는데 한 5년에서 10년 걸리니까. 지금부터 당장 짓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친환경 에너지로 돌리자. 근데 친환경 에너지 들쭉날쭉 하잖아. 뭐 태양광 패널, 뭐 또 뭐 풍력, 수력,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쓰는데, 얘네 너무 들쭉날쭉하잖아. 데이터 센터 굴리려면 전기가 끊겨선 안 돼. ESS로 보충하자. 저장을 해놓자. 이런 거였죠. 이 상황 속에서 사실 ESS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얘가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런 분야는 아니에요. 사실, 그죠? 워낙 물량이 많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매출을 방어해주는 그런 식으로 좀 인식이 됐었는데, 전기차 둔화에 대해서 확실하게 메꿀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충분히 메꿀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디서? 미국에서. 자, 에코프로가 현재 생산하고 있는 양극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을까? 요게 이제 터닝 포인트, 키 포인트가 되겠죠. 일단 여기서 우리가 한 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현재 미국의 제도적인 규제들,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되는데, 일단 IRA, 우리가 모두 알고 있죠. IRA, 그리고 FEOC, 요거 요 두 개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결국 무슨 말이냐, 미국 내에서 생산이 가능한가, 혹은 미국이 허가하고 있는 원자재를 쓰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거죠. 생산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전혀 결격 사유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에코프로,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여기서 생산되는 수산화 리튬, 뭐 하이니켈, 전구체, 이런 것들 전부 다 미국 수출에 합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광물의 원산지가 조금 문제가 되죠. 원산지. 중국산은 쓰지 않겠다. 중국산 절대 금지다. 이런 식으로 IRA가 현재 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중국산 리튬, 중국산 니켈, 이런 거를 좀 쓰지 못하는 거죠. FEOC에서 일단 중국에 대한 부분들을 완전히 배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에코폴한테 약간은 좀 리스크로 작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 에코프로 BM이 결국 에코프로 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줄 텐데, 지금 거래사가 삼성 SDI, 그죠? 삼성 SDI하고 SK온 이렇게 있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 우리가 뭐 걱정할 필요 없죠. 근데 SK온은 지금 좀 부진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리스크로 작용하는데, 얘네 둘이서 미국 공장을 통해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점점 뭔가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죠. IRA가 좀 강화가 되면서 좀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결국 인도네시아, 뭔지 아시죠? 인도네시아 니켈, 그리고 탈중국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그리고 북미 쪽에서, 그러니까 아까 삼성 SDI하고 SK온에서
이 전구체에 대한 부분들 내재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광범위하고 우리한테 지금 직접적으로 뭔가 다가오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갈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체크는 해봐야죠. 미국 수출은 가능하느냐, 수출 자체는 가능하다. 확대까지도 우리가 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IRA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확실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에코프로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탈중국을 해야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FEOC 리스크에 대해서는 지금 공급망을 조금 다시 살펴봐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인도네시아, 니켈 이쪽에서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여서 에코프로가 자체적인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할 때 FEOC 조금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뭐 리스크를 좀 줄줄 읊었는데 이 리스크가 중요하느냐? 지금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는데 이 리스크 짚어가지고 뭐하냐? 그래서 떨어진다는 소리냐? 이런 식으로 좀 안 좋게 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리스크를 항상 짚어 나가는 게 이것들이 해소가 되면서 모멘텀으로 변화할 수 있느냐?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리스크는 해소가 됐을 때 모멘텀으로 변화를 하죠. 근데 이 리스크가 해결하기 쉬운가 어려운가, 해결이 가능한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하는데 지금 제가 줄줄 읊은 거는 해결은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근데 이 난이도가 쉽냐 어렵냐 하면은 사실은 어렵죠. 그죠? 완전한 탈중국을 이뤄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떠한 분야에서 중국을 빼놓고 말하기는 좀 아쉽죠.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생산성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중국을 빼놓고 생각하기는 좀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결국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 쪽으로 의지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왜 전기차 시장이 둔화된 만큼 이 ESS에 대해서 미국에서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은 미국의 ESS에 좀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국의 생산성과 이 가성비를 포기한다? 사실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줄타기를 좀 잘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체크할 만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이것들이 해소가 됐을 때 강하게 모멘텀으로 변하면서 뭐 지금 이렇게 좀 빌빌 기면서 올라갈까 내려갈까 이렇게 전전긍긍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친 듯이 슈팅 나올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좀 챙겨 두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뭐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차트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오늘로 인해서 하락적인 추세는 좀 끊어냈습니다. 그죠? 하락 추세 끊어냈고 15만 5천 구간 잘 지켜주고 있고,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슈팅 나오면서 16만 원 뚫어주면은 다시 매물대가 좀 안착이 되면서 안정화가 되겠죠. 안정화가 될 것이고,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는 뭐 지금 당장 모르죠. 지금 당장은 모르는데 이게 설이 있다 보니까 설날이 껴있다 보니까, 자, 다음 주 월, 화, 수 3거래일 없죠. 목금에 그렇게까지 시장이 활발하게 불탈 것 같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당장 내일 쏘아 올린 다음에 뭐 설날 동안 이 매물을 묶어놓고 이 털어먹을 생각을 한다든가 이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유량만 잘 지켜놓고 좀 관망을 하실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뭐 매도를 한다 이런 선택을 하실 부분은 없고, 어느 정도 관망의 타이밍이 됐다. 명절엔 항상 그렇죠. 명절엔 좀 시장이 둔화가 되고, 둔화가 되다 보면 오르던 종목들도 못 오르기 때문에 뭐 설 전에 내려간다 올라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삼각수렴 자리에서 튀어 올랐고, 이 튀어 오르면서 다시 한번 급격한 상승 파동을 만들고 나서 또 내려오고 있다. 자, 좀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요게 삼각수렴이냐? 사실 삼각수렴까지는 아니고 여기 매물대 체크해가지고 여기 여러 번 밟았죠. 여러 번 밟았고 봉중심선까지 지켜주고 있고, 사실 봉중심선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상당한 안정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봉중심선을 볼 것이냐?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봉중심선을 볼 때 일단 이 흐름상에서 가장 긴 봉의 중심선, 그리고 요 전체적인 급등의 흐름에서의 중심선, 요 정도로 좀 살펴봅니다. 그러면 이 급등의 흐름에서의 중심선을 좀 체크해 보면 어떻게 그려야 좀 괜찮을까? 일단 요렇게 섰다, 그죠? 요렇게 서가지고 중심선을 우리가 체크해 보면 대강 13만원 구역이 되겠네요, 그죠? 아이고, 13만원 구역.
여기가 한 중심선 요쪽 요쯤 되겠네요. 14만 3천 원. 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뭐 안정권이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여기까지 내려와도 충분히 반등을 잡아갈 수 있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정말 딱 좋은 상황이 됐는데 한번 급등 나오고 약간은 쉬어갔죠. 상승은 나오긴 했지만 약간은 쉬어갔다가 다시 한번 이 급등의 흐름과 비슷한 흐름들이 나왔다고요. 그러면 이쪽에는 매물대가 조금 있을 겁니다. 다른 이런 그 장대 양봉보다는 어느 정도 단단하게 매물대가 잡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뚫리면은 얘가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변하게 되면서 올라가는데 제한적인 상황들을 연출을 시키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원리를 파악하고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사실 개인 투자분들이 뭐 이런 것까지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최대한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뭐 갑자기 말이 또 좀 딴 데로 샜는데, 자, 결국엔 지금 이 13만 3천 원까지 하락 추세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끊어내긴 끊어냈어요. 이 분봉상 흐름에서 하락 추세를 이번 양봉으로 끊어내긴 했는데 완전히 추세를 돌려 세운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 분봉을 보셨을 때 상승해서, 자, 제가 이런 식으로 상승을 그린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상승 추세를 끊어낸 겁니까? 아니죠. 하락이 나오게 됐지만 상승 추세는 못 끊어내고 옆으로 기다가 그대로 상승 흐름 타버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흐름 자체는 끊어냈지만 다시 한번 밀려 들어왔을 때 그대로, 자, 좀 치워놓고 잘 안 보이네. 자, 여기서 그대로 내려올 수도 있는 거라고요. 추세를 돌려 세웠다 하려면은 내일 양봉이 나와주면서 이 5분봉상의 흐름에서 뭐 완만하든 급하든 어찌됐든 상승에 대한 추세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흔들리는 건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고 이 추세를 유지하느냐.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상승 추세를 끊어내고 하락으로 끊어내고 다시 옆으로 기면서 다른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가잖아요. 자, 여기서 확실하게 끊어냈다, 추세를 돌려 세웠다라고 얘기하려면 여기서 이렇게 됐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매물대를 뚫으면서 이렇게 내려왔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추세를 돌려 세운다 라고 하려면 16만원 돌파는 필요한 거다 라고 말씀드린 거죠. 자, 16만원 돌파하면 다시 어떻게 된다? 상승에 대한 추세를 만들어 갈 수 있다. 16만원 돌파하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하락 추세로 전환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지속적으로 좀 양방이 열려있는 형태로 캔들이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결국 공매도죠. 오늘자도 이 200억 가량의 대량의 공매도가 터졌는데 15만원을 못 올려 세우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16만원 구간까지 도달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거죠. 자, 여태까지 뭐 83억 이런 것도 있었고 200억, 400억 이런 것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좀 밋밋하죠. 180억, 200억 이런 게 작은 규모는 아니지만 좀 밋밋하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공매도 세력들의 힘이 점점 빠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대차 같은 경우도 늘어나고는 있지만 어떻게 되고 있다? 빠져나간 게 훨씬 더 많다고요. 그죠? 원래라면 200만 주까지 차있던 대차가 지금 1770만 주까지 줄어든 것만 봐도 대차에 대한 부분들 점점 정리가 되고 있고, 여기서도 옆으로 기어가면서 공매도가 거의 다 정리가 됐을 때 한 방에 모멘텀만 딱 터져주면 다시 한번 쇼커버링 강한 상승 나오는 거죠. 그게 언제예요? 요때 요때 제가 계속해서 영상 촬영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공매 거의 다 정리됐다. 얘네가 현물 샀던 것도 거의 다 털어냈고, 공매로 들어왔던 부분들도 환매수 집어넣으면서 거의 다 끝났다. 자, 지금부터 공매도가 정리된 순간에, 이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공매도가 정리된 순간에 딱 한 방에 양봉만 꽂혀주면 슈팅 나온다 말씀드렸죠. 근데 이때 슈팅 나왔다가 한번 밀렸단 말이에요. 자, 23일 날 공매도를 좀 보시면은 23일 갑자기 2배로 뛰죠. 보이시죠? 22일 날에 71억 정도 돌던 공매도가 갑자기 2배로 뛴다고요. 왜? 여기서 더 올라가면 지들 박살나니까 이 공매도로 찍어 눌렀는데 요거 무시하고 그냥 쫙 올라보니까 얘네도 포기하고 같이 롱 포지션 잡고 환매수 잡고 이렇게 올라온 게 지금도 반복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냥 얘네가 무작정 매도하는 게 아니라 밀어내려고 공매도랑 매도세를 같이 넣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도 약간 들어 올려지는 느낌이 있는데, 공매도가 크게 들어온 만큼 환매수세도 어느 정도 들어왔을 겁니다. 환매수와 공매도가 싸우고 있다. 결국 이 공매도 세력이란 게 하나의 세력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고요. 여러 개. 이 중에서 뭐 한 놈이 갑자기 총대 메고 야 내가 한번 밀어볼게 해서 밀리면은 다 같이 와 하고 미는 거고, 내가 한번 밀어볼게 했는데 안 밀리네, 그럼 지금 여기서 그냥 환매수 집어넣고 내가 기다려야겠다, 올라갈 것 같네, 롱 포지션 잡아야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현재 3,400주 매수하게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외인들의 매수세는 환매수세와 일반적인 매수세가 좀 합쳐져서 큰 폭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환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힌트를 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무슨 상황이다? 지금 이 매물대만 지켜주면 공매도가 털려 나가면서 다시 한번 쇼커버링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때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때랑 현재 똑같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 등락폭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 흐름 자체는 동일하다. 이때 제가 찍어드린 영상들 좀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우리 주주님께서 현재 뭐 설날을 앞두고 매도를 고민할 이유는 없을 것 같네요. 이 부분 매물 잘 지켜 나가시면서 다시 한번 상승해서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주주분들 민족 대명절, 이건 추석인가? 일단 설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설날 좀 행복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설에도 계속해서 영상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영상 시청하시면서 좀 많은 부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이랑 좋아요랑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